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오늘 성우하이텍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.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,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분에서 8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성우하이텍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모두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성우하이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, 성우하이텍의 주가가 현재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쵸?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,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주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그래서 끝까지 영상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 성우하이텍 일봉을 좀 살펴보면요,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,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봐야 되는데,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3분기 역대 최대 그 매출을 갱신을 하고,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혜를 사실 성우하이텍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성우하이텍이 현재 기아와 현대 쪽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, 범퍼레일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 범퍼레일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말은 무엇이냐? 바로 독점이죠, 독점. 이 범퍼레일은 현대차에 압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사실 좀 엮여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직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장비주이고 부품주이고 하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는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시각이 좀 시장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가 계속해서 수급을 받는다고 한다면은, 그 아래로, 현대차 아래로 이제 뭐 부품주들, 그리고 장비주들, 이쪽으로 수급이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렇게 되면은 성우하이텍도 그 수혜를 당연하게도 받을 수밖에 없겠죠. 이 성우하이텍은 현대차, 말씀드렸던 현대차, 기아차, 그리고 GM 쪽에 주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성우하이텍이 이제 LG화학을 통해서 북미 쪽이랑 그리고 유럽 쪽이죠. 이쪽으로 이제 배터리 모듈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 이슈가 있었고, 그리고 또 그 전기차 전용 배터리를 보호하는 이 복합 소재 시트 크로스 멤버 개발을 하면서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또 매출이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, 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, 여러분들. 그 전방 산업을 보셔야 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, 잠시만요. 결국 전방 산업이라는 것은 글로벌 완성차를 뜻하게 되거든요. 뭐 물론 이 성화이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주지만, 이 현대차를 떠나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해서 LG화학을 통해서 북미와 유럽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를 거쳐서 이 합작사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 쪽이나 매출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성우하이텍도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전방 산업에서 후방 산업까지 연결을 해서 봐야 하는데, 전방 산업을 현재 지금 보면은 그 GM 먼저 보면은, G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미시간주에 5조 2100
5조 2,100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아무튼 대략 5조 2천억이 좀 넘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건설 중인 이 전기 픽업트럭 공장 가동을 1년을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원래 만약에 23년도 뭐 8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은 24년도 8월에 하겠죠. 그래서 1년이 연기됐고, 그리고 혼다와의 이 저가형 전기차 공동 개발은 아예 철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26년까지 전기차 사업에 이 65조라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었던 포드는 15조 정도 가량 투자금을 축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폭스바겐 역시 이 3분기까지 유럽 내 전기차 주문량이 15만 대로 이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.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사실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 독일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 또한 백지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완성차가 그 생각했던 전기차 시장 규모가 이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, 생각했던 것보다 더딘 성장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만큼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결국에는 어차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이 변화는 있을 거지만 그 기간이 조금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거를 이 시기로 미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 시기가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들? 당연히 이 전방 산업에서 지연이 됐으니까 배터리 셀 기업도 그렇죠. 배터리를 만드는 이 셀 기업들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증설을 하려고 했던 것도 지연이 되고, 이제 생산 캐파도 이 공장 가동률도 100%를 돌리는 게 아니라 뭐 70%를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80%를 돌린다던가, 이 가동률 자체에서 줄어들게 되겠죠. 이 가동률 자체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납품이 되는 장비들이라던가 부품, 이런 것들이 사실상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그쵸? 그 영향을 사실상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도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의존이 그렇게 크진 않죠. 현대차 쪽으로 의존이 큰데, 현대와 기아 쪽에 의존이 큰데, 현대기아는 계획한 대로 엄청나게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기아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전략을 잘 구상을 해놔가지고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현대차는 그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을 한 게 아니라서 계획대로 전기차 관련된 투자들도 철회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현대기아 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이 수혜를 아마 낙수 효과로 계속 받지 않을까. 그게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슈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수급적인 부분도 살펴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큰 폭으로 나왔다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,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외인 자금은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입니다. 12월 한 달만 봤을 때.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우하이텍을 가장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애는 누구냐? 우리가 6개월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. 왜 6개월을 보느냐?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보면은 6월부터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. 이 구간이 6개월이에요. 이 구간 동안 어느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느냐 좀 살펴보면은 단연 이 모건 스탠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모건 스탠리도 10월 달까지는 거의 한 18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. 18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죠. 그리고 이제 그 7월 말까지 이 구간에서 28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,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엑시트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. 여기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합니다.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쭉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가 10월 달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나옵니다. 그 이후에 현재 12월 달에 11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16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한 거죠.
근데 최근에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형성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4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481선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8,000원 구간 그리고 뭐 9,000원 구간대에서 주가 맞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 영향으로 해서 이 만원 단위 만원 구간 이 121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한 번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건 스탠리를 떠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애를 보면은 UBS 증권과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가 63만 주 그리고 JP 모건이 54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 물량들이 지금 이게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난 물량들이지만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외국계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 물량을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점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돌아서 얘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? 두 가지다. 외국인 자금과 자, 이 외국인 자금은 어디라고요, 여러분들?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UBS 증권, 골드만삭스, JP 모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현대차의 추세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화이텍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